오늘은 33쪽 2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교과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쪽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34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34쪽에 문제 1번. 아래 수직선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처음에 덧셈을 계산할 때 우리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수직선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특별한 건 아니고 덧셈을 할 때는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2죠. 처음 시작이 플러스 4죠. 여기서 플러스 4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죠.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한 칸, 두 칸. 여기네,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계산한 결과물은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4니까 왼쪽으로 4만큼이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4칸 간 거지. 네,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된다?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요 색으로 할게요. 자,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1은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칸이죠.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여기 이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죠. 요거 좀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4번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5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5니까 5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1번 계산을 하고, 자, 이제 다음 쪽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5쪽에 문제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우리 덧셈을 할 때는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는 거랑 다른 부호끼리 덧셈하는 거랑 방법이 조금 달랐죠.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 덧셈할 때는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부호에 공통의 부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개의 수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쪽에서 작은 쪽, 절대값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플러스 7 플러스 9의 합이니까 둘이 같은 부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통의 부호를 써줘야지. 플러스 써주고 난 다음에 절대값이 합이죠. 플러스 7은 7이고 플러스 9는 9니까 7 더하기 9니까 정답이 플러스 16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16 되고, 자, 그 다음 2번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6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죠. 자, 그럼 절대값이 큰 쪽이 플러스 8이 절대값이 크죠. 그럼 부호는 플러스 부호를 따라주고 그 다음 절대값 큰 쪽에서 절대값 작은 쪽을 빼줘야 돼. 뺄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8에서 6 빼면 2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플러스 16 플러스 2는 그냥 16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2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플러스 기호는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해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는 마이너스 7분의 6 더하기 플러스 7분의 5니까 서로 다른 부호죠. 다른 부호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7분의 6이 절대값이 크잖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예요, 부호가. 마이너스를 선택해주고 절대값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죠. 다를 때는 뺄셈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7분의 1이겠죠. 예,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1이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앞에서 이제 1번이랑 똑같죠. 같은 부호끼리니까 공통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선택해주고 절대값 합이야. 그래서 4분의 1이랑 3분의 4 더해주면 되죠. 근데 얘가 분수가 지금 통분해 안 돼 있으니까 통분해주면 12분의 이거 3이고 12분의 4 곱하면 12분의 16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19죠. 자, 12분의 19 이게 약분이 됩니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야 돼. 약분 안 되죠.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풀 때 일부러 좀 제가 이제 길게 적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약간은 생략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3번. 오른쪽
같이 숫자가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다. 6개의 카드가 있죠. 자, 수의 합이 0이 되는 2장의 카드를 찾으시오. 아, 두 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그 두 수가 다를 때는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똑같은 게 여기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죠. 그래서 바로 1번은 정답이 두 장의 카드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카드 2장을 찾으시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는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공통의 부호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더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기에서는 뭐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합이 2.5가 되는 건 뭐 어디 있을까요? 합이 2.5가 되는 건? 합이 2.5가 되는 거는 뭐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형해서 뭐 질문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밑에 수학 영양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덧셈이나 뭐 뺄셈을 할 때 앞에서 우리 처음 했던 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위치 이동하는 걸로 했었죠. 그런 기초적인 방법도 있었고 우리 그냥 간략하게 같은 부호끼리 다른 부호끼리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쭉 계산을 했는데 그거 말고 셈돌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수학영양 기록에 나오는 거는 셈돌 계산 방법이거든요. 셈돌 계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셈돌 계산을 할 때는 플러스일 때는 하얀색 돌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검은색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 돌. 그래서 흰색 돌 하나랑 검은색 돌 하나가 만나면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면 둘이 붙으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건 흰 돌이 두 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건 검은 돌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해줄 때는 흰색하고 검은색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왜냐면은 흰색 하나면은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랑 검은색 하나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당연히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거 봅시다. 자, 그래서 바둑돌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 그랬죠. 자, 마이너스 2면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2개.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면 흰색 3개죠. 흰색은 색칠을 안 할게요.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공간 좀 작게 그릴까요? 하나, 둘, 세 개죠. 자, 그리고 이거 모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검은색 2개랑 흰색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결국 합쳐지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흰색하고 검은색이 같이 있으면 이렇게 세트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흰색만 하나 남았죠. 그 흰색 남았으니까 흰색이 플러스를 뜻하죠. 플러스 하나 남은 거예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그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4는 어떻게 된다? 흰색 4개. 마이너스 6이면 검은색 3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합칠 거야. 합치면 일단은 바둑돌 자체는 총 10개가 되는데 흰색 4개에 검은색 6개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 6개가 이렇게. 안에 그리기는 조금 공간이 좁네요.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다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색이랑 검은색은 이렇게 같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검은색 2개만 남았죠. 검은색이 마이너스를 뜻하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셈돌 모델 계산을 셈돌 원리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6쪽에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1번하고 2번 요거 하기 전에 우리 덧셈에 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 건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음수는 음수끼리, 양수는 양수끼리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양수 음수 섞여 있는 걸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도 되지만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요렇게 계산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앞에서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었죠. 요렇게 먼저 계산하나 요렇게 먼저 계산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저는 뒤에 거 먼저 할게요. 자, 마이너스 15 더하기 자, 지금 여기 23하고 15가 이 부호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공통의 부호를 써주고 23하고 15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38이 됩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니까 절대값이 큰 쪽이 플러스죠. 자, 플러스 기호를 선택을 하고 절대값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돼. 요렇게. 자, 그래서 플러스 38에서 15 빼면은 2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플러스 23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2번도 한번 해볼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얘네 둘만 자리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플러스 3분의 5 왼쪽 오른쪽 바꿔주면 돼. 왼쪽 오른쪽 서로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똑같다는 게 교환 법칙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식을 여기 플러스 3분의 4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플러스 3분의 5를 자리 바꿀 거니까 여기 플러스 3분의 5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2분의 7. 자, 이거 둘이 자리만 바꿨어요. 자리 바꾸고 나니까 요거 플러스끼리 따로 마이너스끼리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좋겠지. 그래서 같은 부호끼리니까 공통의 부호 플러스 선택을 하고 3분의 4하고 3분의 5는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3분의 9죠, 3분의 9. 3분의 9 이렇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얘도 공통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선택하고 2분의 3하고 2분의 7 더해야 되겠죠. 절대값 더하니까 2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 다 약분이 돼요. 플러스 3분의 9는 3하고 9 약분하면 3이죠. 3. 그래서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0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선택하고 큰 데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7쪽은 뭐 문제가 안 나오니까 38쪽으로 넘어갑시다. 38쪽에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이제 뺄셈을 계산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뺄셈을 해줄 때 여기 뺄셈을 뺄셈에 플러스 뺄셈 플러스 여기는 뺄셈을 한다는 거고 이건 플러스 기호죠. 이거 둘이 자리를 바꿔서 이 뺄셈을 플러스로 덧셈으로 바꾼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꾼다고 했어요. 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보면은 플러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5죠. 뺄셈이죠. 자, 빼는 수의 부호가 플러스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플러스 12 그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다가 등호를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뺄셈은 이제 할 필요 없고 덧셈만 해주면 되잖아. 플러스 12하고 마이너스 5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이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부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절대 큰 쪽의 부호를 따르고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큰 쪽에서 절대값 큰 쪽이 작은 쪽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7이 되겠죠. 정답이 플러스 7이 될 겁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플러스 7로 바꾸죠. 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이게 3 더하기 7이랑 같은 거죠. 이 플러스 기호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같은 부호끼리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 플러스 선택하고 3 더하기 7하면 플러스 10이 나오겠죠. 자,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플러스 10이 나오면 그냥 10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마이너스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같은 부끼리의 덧셈이죠. 그럼 공통의 부 마이너스를 선택해주고 8분의 1이랑 8분의 3 더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4죠. 그래서 4하고 8이 약분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약분 안 하면 틀립니다. 약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다고 했죠.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자,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4분의 3 중에 누가 더 절대값이 클까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6분의 5가 더 크죠? 제가 너무 빠르게 계산했나요? 자, 6하고 4하고 12로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배수 12로 통분하면 얘가 12분의 얼마입니까? 12죠. 얘는 12분의 얼마예요? 9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절대값이. 그러니까 큰 쪽에 부어 뭘 선택해야 되겠어? 큰 쪽에 부어 마이너스 선택하고 6분의 5에서 자, 6분의 5에서 4분의 3을 빼줘야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면은 요거 통분한 게 지금 6분의 5가 12분의 10이고 4분의 3은 12분의 9죠. 요거 그냥 뺄셈 하는 거죠. 이 12분의 1이죠. 바로 생략하고 12분의 1 바로 해줍시다.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6번 오른쪽 그림의 이글루에서 내부 온도 마이너스 외부 온도를 구하죠.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4.3이고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38.2 이렇게 된다. 요거 계산하라고 했죠. 마이너스는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요거 그냥 여기서 바로 해줄까요? 자, 요거는 잠깐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는 사실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둘 중에 절대값이 38.2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38.2의 절대값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선택해주고 38.2에서 4.3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플러스 33.9가 나옵니다. 38.2에서 4.3을 빼보세요. 빼면은 여기 33.9가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해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학 영향 기르기도 한번 볼게요. 자, 수학 영향 기르기. 자, 샘돌 모델로 계산하는 거 뺄셈도 있는데, 뭐잘 쓰이진 않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흰 돌은 한 개를 플러스 1, 검은 돌 한 개를 마이너스 1로 나타내요. 두 정수의 뺄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것이.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정답은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이 돌 모델로 샘돌로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가 뭐야? 검은 돌 2개란 말이에요, 여기처럼. 검은 돌 2개에서 검은 돌 3개를 빼고 싶어. 여기다 다시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은 돌이 이렇게 2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검은 돌 3개를 빼고 싶은 거야. 근데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어떻게 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검은 돌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준 다음에 흰 돌을 하나 더 주는 거야. 검은 돌, 흰 돌 하나씩 추가하면은 변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0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잖아요. 샘돌은 바둑돌에서 샘돌 할 때 흰돌하고 검은 돌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치면 0이기 때문에 그냥 0을 더해줘도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지금 검은 돌 2개만 있었는데 흰돌, 검은 돌을 추가를 했어. 변화는 없는 거야. 여기 이제 이 전체가 그냥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2에서 검은돌을 3개를 뺄 거야. 검은돌 3개는 어떤 거가 검은돌 3개겠어? 이거지, 이거. 여기서 이제 검은돌 3개를 이거를 날리는 거지. 날리면은 뭐만 남아요? 날리면 흰돌 하나만 남지. 흰돌 하나만 남았으니까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검은돌 3개를 못 빼기 때문에 흰돌, 검은돌을 추가를 해줬어. 어쨌든 0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검은돌 3개를 빼니 흰돌만 하나 남으니까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이면 무슨 돌이죠? 마이너스 3이면 검은 돌이죠? 검은 돌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여기 3개. 자, 검은 돌이 3개 있는데 내가 흰 돌을 5개를 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검은 돌 3개가 있는데 흰 돌을 일단 5개를 만들어 줘야지. 흰 돌 5개. 흰 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흰 돌을 그냥 5개 만들어 주면 검은 돌도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거야.
여기 밑에다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지금 내가 검은돌 3개만 있었는데, 흰돌 검은돌을 다 5개씩 넣어준 거야. 어쨌든 얘네들은 그냥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 흰돌 검은돌 하나씩 추가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야. 변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5를 빼준다고 했을까? 플러스가 흰돌을 5개를 빼줄 거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날려 보내는 거야. 이거 보내버리면 검은돌이 몇 개 있어요? 검은돌 8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잖아. 그치? 검은돌 8개가 남았으니까 결국 뭐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마이너스 8.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쪽으로 갑시다. 39쪽 문제 7번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떻게 바꾼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변경을 해주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뺄셈을 할 필요 없이 덧셈 계산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공간이 좀 없으니까 자 플러스 2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4로 바꿔주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나면 그냥 사실은 이거 마이너스 5랑 뭐 플러스 4랑 자리를 안 바꿔도 사실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보통 이제 모분 다바로 나오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이거 둘이 자리를 바꿀게요. 자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4하고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게요. 안 바꾸고 해도 됩니다. 근데 좀 바꿔서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같은 부호끼리 계산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플러스 2랑 플러스 4 덧셈이니까 공통의 부호 플러스 선택해주고, 2 더하기 4니까 바로 계산하면 6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잖아. 다른 부호면 절대값이 큰 쪽이 플러스죠. 플러스고, 그 다음에 절대값 큰 쪽이 작은 쪽 빼주면 되니까 6에서 5 빼면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 플러스 1이 답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뭐 바로 해도 되는데 해줄 때 조금 순서를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좀 바꿔서 계산하면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하기 전에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바꿔줘야 돼. 자, 여기 마이너스 자 잠깐만요. 여기 공간이 조금 없으니까 좀 작게 적을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자 마이너스 5분의 2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건드릴 필요 없죠. 얘는 그냥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은 플러스에 플러스 7 이렇게 바꿀 거야.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마이너스 5분의 8을 자리를 좀 바꿔줄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8하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요거 둘이 먼저 계산하고 정수끼리 계산해주면 좋겠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하고 그래서 교환 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분의 8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2는 그대로 자 공간이 모자라죠. 자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8이 먼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고 플러스 7. 이것도 자리만 바꿨어요. 자, 이렇게 자리 바꿔주고 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여기 요거 둘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둘은 계산하면 분모가 똑같이 오지. 공통의 부호 마이너스 선택해주고 그럼 절대값 합이잖아. 같은 부호끼리 줬으니까 5분의 2하고 5분의 8 더하면 5분의 10이죠. 10. 5분의 10이잖아. 마이너스 5분의 10. 그 다음 플러스 이거는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덧셈이죠. 서로 다른 부호끼리니까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7 중에 플러스 7이 절대값이 더 크죠. 절대값 큰 쪽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선택해주고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니까 7에서 3 빼면 얼마입니까? 4죠 4. 플러스 4가 나올 거예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0은 이건 사실은 요 밑에다 갈게요. 마이너스 5분의 10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플러스 4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쪽이 플러스죠. 플러스 기호 선택하고 4에서 2 빼면은 2죠. 플러스 2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0번 문제 8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플러스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3은 사실은 3이랑 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숫자들의 부호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항상 부호 붙어 있는 것만 풀다가 또 이런 거 나오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8-3이라고 했을 때 이 8-3은 플러스를 생략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8이라는 건 사실은 플러스 8이랑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할 때 이 3도 플러스가 생략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3 대신에 플러스 3.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플러스 기호는 뭐 아무 때나 하나씩 더 추가해서 붙여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이너스 3 자체 앞에 플러스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여기 기호하고 여기 기호하고 생략을 하면 이게 되겠죠.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밑에 두 번째 거도 여기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생략하면 8-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기호를 생략을 하면 이 8-3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위에 거를 선택하든 밑에 거 선택하든 상관없는데 위에 게 나오면 뺄셈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밑에 걸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3 나오면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5-4가 나왔다. 얘는 그냥 플러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이거 그냥 내가 넣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없어진다면 5-4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1번. 자, 1번을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 4니까 4는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을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8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기호 생략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할 때 뒤에 거 먼저 해줘도 돼. 같은 부호끼리니까. 자, 뒤에 거 먼저 해주면 공통의 부호죠. 공통의 부호니까 마이너스고, 절대값 4이니까 8하고 3 더하면 11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계산.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덧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 마이너스 선택해주고, 11에서 4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오겠죠. 정답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자, 정답 마이너스 7 되는데, 이 1번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1번을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인데, 이 마이너스 8하고,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3하고 자리를 바꿔도 돼. 8하고 3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3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야. 우리 교환법칙 성립하듯이. 여기 중간에 플러스가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요거들이 자리 바꿔도 되겠죠. 자리 바꿀 때 숫자만 바꾸면 안 되고 숫자 왼쪽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계산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4에서 3 빼면 1이죠. 1-8이죠. 1-8은 8-1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7이 될 수는 없겠죠. 1에서 8 빼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7이 아니고 뭐가 된다? 맞아. 카톡이 왔네요. 7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겠죠. 자, 물론 이거를 또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풀면은 절대값 큰 쪽에 뭐 마이너스 선택하고 8에서 1 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풀이가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 여러분들 편한 거대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이 되면 꼭 1번처럼 안 하고 바로 이제 자리 바꾸기 해가지고 부호 생략된 채로 계산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 계산하면 되고 이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2 하고 플러스 기호를 되살려 줍시다. 생략된 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6 해도 되고 플러스 9는 그냥 플러스 9 해도 되는데 뭐 플러스 9 합시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을 하는데 얘도 좀 자리를 좀 바꿀게요. 뭐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계산해주는 게 있죠. 얘네들이 교환 법칙으로 바꿔서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계산해주면 여기 왼쪽은 같은 부호끼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8이죠. 마이너스 8 되고 여기도 같은 부호끼리니까 플러스가 되고 4 더하기 9니까 13이죠. 자, 이제 다른 부호끼리의 덧셈이니까 절대가 큰 쪽이 플러스죠. 플러스 기호에다가 13 마이너스 8이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 이건 좀 지울게요. 했으니까 계산을 하는데 이제 2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이게 꼭 플러스 기호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숫자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해도 돼. 왜? 요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4 여기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고 여기 플러스 생략돼 있고 여기 플러스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마이너스 6하고 플러스 4를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제 여기처럼 정 그게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플러스 4를 먼저 적어요. 여기 먼저 적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플러스 9 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자리 바꿀 거야. 자리 바꾸면은 4에서 이거 플러스 생략하면 4에서 2 빼는 거 이게 2죠. 9에서 6 빼면 3이잖아요. 여기 정답이 5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우리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사실은 4 마이너스입니다. 자리를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6 플러스 9는 9 마이너스 6이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이 자리를 이거하고 요거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밑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번. 자, 3번도 뭐 방금 전에 했듯이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은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여기 플러스 써주고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이죠.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생략됐던 플러스를 넣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꿀게요. 그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3,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같은 부호끼리니까 플러스 선택하고 2분의 1하고 4분의 3 더하니까 2분의 1이 4분의 2죠. 이 4분의 3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2분의 1 고치면 4분의 2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거 다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다시 계산하면 이제 공간이 모자라네요. 이게 4분의 5죠. 4분의 5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얘는 통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통분을. 그죠?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통분해주면 12로 통분해야 돼. 지금 서로 다른 부호끼리 덧셈인데 4분의 5가 절대값이 훨씬 크죠.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전체 플러스 기호를 선택하고 12로 통분하면 이게 12분의 15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분의 얼마예요? 12분의 여기 4 곱하면 12분의 8이야. 빼기 해줘야지. 빼기. 빼기 해주면 결국에는 정답이 좀 약간 불편한데 플러스 12분의 7 되겠죠. 7. 12분의 7.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다 계산할게요. 여기다 계산하면 플러스 12분의 7 또는 뭐 그냥 12분의 7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 기호 다 생략해서 이제 계산해 줬는데 뭐 이것도 계산할 때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이게 꼭 뭐 넣어줄 필요는 없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인데 플러스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자리를 미리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바꾸면 우리는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4분의 얼마입니까? 이게 4분의 2고 4분의 3이니까 4분의 5죠. 4분의 5에서 그냥 3분의 2 빼는 거죠. 사실은 플러스 기호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계산하면은 이게 12분의 얼마입니까? 12분의 방금 전에 계산한 12분의 15 마이너스 12분의 똑같아요. 8. 그래서 뭐 12분의 7 나오는 거지. 그지? 그 플러스 기호를 안 넣어줘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략된 거를 플러스를 넣어주는 거를 배우기 때문에 계속 넣어줘서 계산하지 숙달되면은 굳이 플러스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마이너스 2.6이고 여기 이 소수고 분수니까 분수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2.6은 마이너스 10분의 26이죠. 뭐 물론 약분하면 5분의 13인데 이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5분의 4하고 마이너스 10분의 3은 뭐 이거 이대로 먼저 합시다. 요대로 그냥 하고 플러스 5분의 4니까 플러스 5분의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분의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거 둘이 자리 바꿉니다.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꾸면은 마이너스 10분의 26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5분의 4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계산하면은 요거 둘이 계산하면
같은 부호니까 공통의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고 둘이 더하면 10분의 29죠. 그 다음 플러스 5분의 4인데 바로 통분합시다. 플러스 10분의 8이죠. 서로 다른 부호끼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부호끼리니까 절대값 큰 쪽에 부호 따라줘야 되겠죠. 왼쪽이 크죠. 마이너스로 선택해주고 10분의 29에서 10분의 8을 빼야 돼요. 결국 그걸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분의 21 되겠죠. 뭐 약분되는 거 없죠? 네, 정답이 마이너스 10분의 2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걸로 갑시다. 자, 9번. 오른쪽 표는 어느 해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전일 대비 원달러 환율의 등락을 나타낸 것이다.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이 1210원이었을 때 4월 5일의 원달러 환율은 다음 두 학생의 방법으로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하고 선우가 각자의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지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1일, 2일, 3일, 4일, 5일의 원달러 환율을 각각 구했어. 이 친구는 그냥 처음에 지수의 방법입니다. 지수의 방법. 지수라는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처음에 1210원이었어. 거기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씩 구한 거야. 자, 이게 3월 31일이죠. 그럼 4월 1일은 여기 뭐야? 3.2만큼 올라서 3.2 더해주고 그 다음 날은 2.5 감소했대. 그 다음 날은 또 마이너스 5.2. 그 다음 날은 플러스 4.8. 그냥 이렇게 계산해 준 거야. 순서대로 그냥. 플러스 7.0. 이 계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이걸 계산을 해준 거예요. 얘를 계산을. 뭐 여기서 답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이거를 계산 어떻게 했냐면 얘는 지수는 이렇게 먼저 계산해주고 그다음 요거 결과물을 또 계산해주고 결과물로 계산하고 결과물로 계산하고 결과물로 계산을 했다는 거지. 그지? 계산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선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선우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1210원이 맞아요. 1210원이 맞는데 얘는 1210원에다가 더해 나가서 계산한 게 아니고 일단은 등락폭을 다 계산을 했어요.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등락폭의 총합 있죠. 요거의 총합을 계산한 다음에 이 총합의 결과물을 1210원에 덧셈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이거지. 1210원에 중괄호를 이렇게 친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괄호를 쳐서 이거를 먼저 계산해, 여기. 요 계산 안 하고 여기를 먼저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한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처음에 3.2만큼 올랐다가 마이너스 2.5만큼 감소했다가 또 마이너스 5.2만큼 감소했다가 플러스 4.8만큼 플러스 4.8이죠. 플러스 4.8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0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건데 얘는 있지. 이거를 먼저 계산한 거.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걸 계산했어요. 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지수 계산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1210원에 대해서 3.2 더하고 또 1210원에 3.2 더하면 1242원이죠. 여기에 또 2.5를 빼주고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이 1200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지수라는 학생의 계산 방법은. 근데 선호는 어떡하냐면 1210원은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등락폭에 대한 총합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럼 이건 뭐 어쨌든 소수점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1210원만 더해주면 되니까 이게 선호의 계산이 훨씬 편하겠죠. 계산할 때는 뭐 결과물은 똑같겠지만 아마 선호 계산이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두 친구를 계산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4월 5일은 환율이 4월 5일은 환율이 얼마냐면 1217.3원이 나옵니다. 1217.3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될 건데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계산 과정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